상신 쓰여지는 것. 용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명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신법은 업부 용신입니다. 거의 한 70~80% 이상이 뭐 철학관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의 업부법으로 사용합니다. 업부란 더해주고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관계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했는 신강신약과 관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통관용신이니 그중 또 가장 또 많이 쓰는 건 조후용입니다. 조후용.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조후란 기후를 말하는 거죠. 기후. 이 8글자에 이 5행의 글자가 지나치게 따뜻하나 지나치게 차갑나 이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또 용신 하나는 뭐 통관도 있고 뭐 병량용신도 있고 그런 건데, 병량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뭐 조후 정도는 많이 씁니다. 조후는 아주 많이 써요. 긴급하게 쓰여질 때는 조후를 우선시합니다. 업부보다 조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 하는 용신 하는 얘기는 격국용이죠. 격국의 용은 그대로 월지에서 그대로 쓰여지는 걸 말하죠. 격국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할 때. 그래 격국에서 용신이라고 쓰여지는 게 여기에 있는 글자나 그 다음에 그 격을 격용이라고 합니다. 격용. 이 용이거든. 이 격을 용으로 쓴다. 이 글자를 격이니까 용으로 쓴다. 여기에서 쓰는 용은 우리가 업부에서 이야기하는 용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요 있는 글자에 요 격이 그대로 쓰다라는 거고, 쓰다. 그러면 요게 잘 쓰이려고 하면 우리 업부에서는 한 얘기가 뭡니까? 희용 이래 하잖아요.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 희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게 잘 쓰려고 하면 요걸 도와주는 뭔가를 생을 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극설해서 얘한테 도움이 되거나 해야지 여기 제대로 쓰여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쨌든 요게 도움 주는 글자를 상신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격용을 이야기합니다. 상신이라고 한다. 상신을 잘 쓰면은 요 용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용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신을 잘 써야 용을 잘 쓸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용신은 어떻습니까? 용섬에서 살아야 되는 그 어떤 육신적인 거 이거잖아요. 십성을 대한 거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격에서 이야기하는 상신과 제가 이야기하는 용섬에서 살아야 되는 용신과는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고 하면 이 용을 잘 쓰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신이란 제가 이것부터 격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용이 어떻습니까? 길신의 그죠? 길신 흉신 아시죠? 길성 맞죠? 길성 흉성 4대 길성 그죠? 길성은 생하는 놈이 상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흉성은 극하거나 쓰라는 놈을 상신으로 써야 요 용이 제대로 쓰인다. 용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편관 또는 칠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칠살. 그 칠살이 편관이거든요. 그죠? 그럼 왜 칠살이라 하고 왜 편관이라 합니까? 편관을 왜 칠살이라 하겠노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치냐? 아니니까 나를 치잖아. 나를 극하잖아. 그러니까 편관이죠. 네. 왜 편관? 그런데 왜 편관이라고 왜 칠살이라 하나 이 말입니다. 편관을 잘 써야지만 편관이라 하고 못 써야지만 칠살이라 합니다. 그 잘 쓴과 못 쓰면
평관이나 칠살이나 나를 극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정관이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나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놈이잖아요. 꼼짝 못하게. 이게 잘 쓰면 어떻습니까? 잘 쓰면 대통령도 되고 선출직, 그 선출직은 또한 봉사직이죠. 그러한 곳에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임시직, 그죠? 권력직 이런 데 쓰여지죠. 못 쓰여지면 조직폭력배, 그죠? 또는 그 평관에 의해서 다시 극단적인 이야기는 내 능력도 감도 안 되는 게 더 큰 권력을 요구함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인성으로 안 받쳐주면 내가 더 힘들어져. 이런 게 칠살이 되는 거죠. 살자는 죽일 살자는 거거든. 내가 힘들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쓰여짐과 못 쓰여짐의 차이로 용어 자체도 평관과 칠살이라 한다. 그냥 평관 칠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상신이 잘 쓰여지면 한 가지 예를 들죠. 흉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평관 칠살이니까 이걸 평관으로 쓰여질 것인지 칠살로 쓸 것인지 상신 쓰기에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 용은 평관객이라고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잘 써? 이거 평관으로 잘 쓸 것인지 아니면 칠살로 쓰여질 것인지 그 어디에 달려있다? 여기 달린 거죠. 그 결국은 이 사람이 살는 어떤 방향성은 평관을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죠. 갈 길이 정해집니다. 이걸 갖고 용서를 살아야죠. 지식도 쌓아야 되고 많은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냥 대단기는 대로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하시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러면 했을 때는 그 평관이 칠살이 될지 평관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신은 제가 이야기하는 업부에서 용신을 뜻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격국용은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신 거고 격국의 상신까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신을 용신, 희신 같이 보면 될까요? 그렇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자, 책에 잠깐 내용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억부용신. 자, 처음에는 길흉의 기점이 된다라고 해놨어요. 141쪽인가 2쪽인가 그렇죠. 길흉의 기점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 용신은 책에 보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고 해놨는데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나를 도와준다는 오행은 용신 자체가 이미 오행의 이 8글자를 중화시켜주는 글자입니다. 중화돼, 중용,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걸 근데 오행이 골고루 잘 있다면 또 괜찮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떠한 형태든 잘 중화되게 하는 글자 또는 중화되게 하는 오행 요걸 이제 이 용신으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겠습니다. 용신 찾는 방법 신강신약을 확인한 후 요거는 이제 억부법을 말하는 거예요. 억부법 용신 찾는 방법 신강신약을 먼저 확인한 후에 신강자라면 그죠? 신강 억부는 신강자라면 신강명은 일단 십재관에서 용을 찾고 그 다음에 신약명은 인비에서 찾아라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또 좀 더 세세하게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신강한 사주일 때는 아까 이야기 잠깐 했죠. 자, 신강을 먼저 해보면 신강은 왜 신강입니까? 자, 아까 1번 있었죠. 1번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게 있었고 그죠?
2번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게 있었고, 그죠? 세 번째는 인비가 같이 강해서 신강으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기초과정 들으신 선생님들은 인성 비급 이 자체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한번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중국 과정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역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이래서 이제 신강한 명이 돼요. 그럼 신강하다라면은 아까 수목이든 간에 신강하면 이쪽적으로 편중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해진 거죠. 이쪽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목이라면 수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거나 강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신강은, 자, 신강은 이미 이런 조건을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쪽적으로 편중돼 있는데 많다. 그러면 어떤 쪽에서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중화시키는 것을, 또는 그 걸음으로 인해서 일간에 도움을 주는 것, 중화를 시켜서 일간에 도움을 주는 글자를 용신으로 채택한다. 자, 그럼 이러한 조건. 자, 볼게요. 만약에 아까 다른 일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자기 일을 잘 하시니까 목일간 말고 자기 일간. 토, 기토. 기토? 토? 다른 토 있습니까? 토로 해봐도 될까요? 예. 자, 수로 해주세요. 수. 예? 수로 해다. 수? 네, 수. 수? 네. 수 이해 좀 되시겠어요? 이해 잘 하시잖아. 네. 좋다. 수. 수. 일간이 수. 개수?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일단 개수다. 그죠? 개수면 수. 자, 음의 수. 그러면 한편은, 나하고 한편은. 근데 얘는 생각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데, 일단 해볼게요. 여기 한편을 나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금과 수가 한편이다. 그죠? 그러면 저 선생님 지금 신 약하잖아. 신 약하면은 금수보다는 목화토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목화토가 의해서 내가 약해졌다는 거는, 그러면 신약은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신약은 무조건 신강한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기에 가지고 식재관이거든.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비급이 되고 비식재관인 요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약하니까 야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결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히 관에 어디 직장에 또는 어떤 뭔가에 이 관에 그 규정 규칙이 있는 제도가 있는 그런 곳에 몸담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 기운이 많으니까. 아까 나 그래 안 사는데, 신약하게 안 사는데라고 했잖아요. 이래 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떠냐 하면 결국 내가 약하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약하니까 차칫 몸이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약하면 여기는 약하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만 해야 되니까 내 지칠 줄 모르고, 그래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피곤하죠. 그런 환경이 됐다.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이것들이 열심히 이걸 다 취하려고 하면, 난 요거 준비되어 있잖아요. 취하려고 하면 내가 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용신은 뭐였습니까? 그 일간에 도움을 주는 오행 한 글자라고 했잖아요. 금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지. 이제 반 넘게 눈치챘어요 지금. 우리 김선생님 벌써 반 넘게 눈치챘어.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는 내가 와도 되잖아. 나와 같은 오행이.
나와 같은 오행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오면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주체성이 좀 올라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인내하면서 취해할 수 있고, 이 글자 보면은 내가 야들에 의해서 힘이 빠지지만 내 스스로의 어떤 그거 어떠세요? 내 스스로의 어떤 이 체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은 금수 맞잖아요. 약이니까 이게 약이니까 일단은 이걸로 용서고 용신으로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 용신을 도와주는 것. 용신을 도와주는 것은 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강한 놈은 그걸 해서 다스려야 되고 약한 놈은 보태줘야지 이게 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 뭡니까? 야잖아. 그 약을 기쁠 희자 희신으로 쓰고 그래서 희용 그 다음에 책에 또 뭐죠? 기구신이라고 있어요. 기신과 구신 있죠. 그 책 141쪽에 그 밑에서 그 6번째부터 희신, 기신, 구신, 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기신은 기신이라 하면 용신을 극하는 오행, 용신을 극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볼게요. 용신은 이미 용신이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용신을 극하는 건 여기지. 요거. 그죠? 요 관을 일단은 기신으로 보고 명칭을. 그 다음에 구신이라고 해요. 구신. 그죠? 구자는 요 희신을 극하는 거. 요걸 이 구신이라고 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 있는 거 요거는 한가로울 한자라요. 요걸 다 한신이라고. 요래 명칭이 요래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한성은 희용신이라 하고 기구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희용이 오면 일단은 좋은 환경이 깔린다는 거죠. 그 일단 용신 찾아내야 되겠지만 찾는 게 급선무구세지만 그 다음에 희용신의 오행이 오면은 일단은 뭔가 내가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얼굴도 밝아 보일 것이고 굉장히 유리하다.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또는 신약자이면은 그때 이제 대단한 용기가 나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고 뭔가 미루어놨던 것들이 이제 다 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운일 때니까 또 해도 괜찮죠. 유리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희용을 찾는 경우는 신약이니까 신약 먼저 했습니다. 신약 찾는 인비에서 찾아라. 인비에서 신약은 거의 인비에서 찾아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신약 해야죠. 신강은 뭐 지금 아까 신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수일간 우리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신약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신약명은 그 일간과 같은 오행과 일간이 같은 오행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생해주는 오행. 그렇죠. 그 두 개를 내가 용서며 살아라. 그러면 일간과 같은 오행과 용서며 살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체력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죠? 또 주변에 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또 이거는 그럼 그렇지. 학문도 공부도 좀 하고 명리 비우러 왔잖아요 지금. 공부도 좀 하고 또 운동도 겸해서 하시고 운동도 하신다 했잖아.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뭡니까? 친구들 또 여기 와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또 항공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런 환경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식이 쌓이고 또 체력이 좋아지면 자존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건강해야 이것들은 일을 해도 재밌고 그죠? 이 재성이 운이 와도 다 재밌는 거예요. 뭔가 관에 운이 그래야 모임에 회장도 한번 하고 하지. 내가 그죠? 다 회장시켜줄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 회장시켜주자. 그래 이제 건강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식이 쌓이고 체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뭐야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주변에 저 친구들도 없고 이 신약한 명의 특징들이 조곤조곤하게 이래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회장 안 시켜주려고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용은 이렇게 잡는다. 용 신강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아까 신강자도 세 가지가 있었죠. 비겁이 강했어. 조금 전에 신약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거. 신약의 대표적인 이 두 개에서 찾아라. 만약에 일부 이제 선생님들은 얘기가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얘기는 내 8글자 명 속에 7글자 명 속에 그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오행, 그와 유사한 어떤 성격을 띤 오행이나 십성을 용신으로 써라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래가 용신을 찾는데 내 인성이 없잖아. 없으면 인성을 타고 용 써야지 내가 가지려고. 그래야 이게 좋아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없으면 이거 용신으로 써주면 이것만 용신으로 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말에도 만약에 신약하지만은 인성이 잘 있어. 신약한 명이지만은 인성이 잘 있어. 연이든 월이든 뭐 시에든 뭐 일지에든 인성이 잘 있어. 그러면 인성은 일간 주변에 있으면 그 인성 값을 반드시 받아먹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인복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영향을 내가 있는 거. 그럼 그게 용신에 해당되잖아요. 희용에 해당되잖아.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면 내게 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쓰려고 함이 있어. 그 대신에 내가 뭘 주도적으로 써야 되나 하면 요걸 써야지. 그래 이 덕을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뭡니까? 내 체력 관리하고 주변 친구들 좀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하면서 그죠? 이런 이제 종합적 어떤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희용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 그냥 그럼 쇠붙이 가는 반지에 끼고 수업 잘 때면 물 놔두고 물 한 대접씩 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름도 이제 개명도 하죠. 이름은 개명을 왜 합니까? 그건 내 입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세종대왕께서 하신 그 해례문을 보면 우리나라 소리글에도 음양오행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 쓰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방위도 되죠. 또 색깔 그죠? 블랙 앤 화이트 이 색깔 이런 것들이 어떤 내가 환경을 갖춤으로 인해서 나 주주에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을 쓰는 거예요. 자 신약한 명은 이렇게 찾습니다. 여기서 찾으면 돼요. 만약에 비겁이 강해. 신약하지만 비겁이 진짜 아까 명리적 용어로 관여지동으로 이래 있고 그러면 인성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적인 내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런 것으로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없는 걸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적 개념이죠. 없는 것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은 저는 이렇게 없는 걸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공부하기 좋아가 가면 도대체 몇 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쓰임이 그 학문한 것들의 쓰임이 나중에 쓰여지잖아요. 좋게. 그거가 같다는 거죠. 용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없으면 더 적극적으로 용 쓰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한 명예 용신이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신강하면은 이렇게 해서 강해집니다. 그죠? 강해지면은 요 세 가지 비급이 그러면 비급에 의해서 강해지면 아까 굉장히 수로 봤을 때 요 신약한 명은 이제 했고 방금 그죠? 신강한 명 신강한 목 강한 거 해고 있어. 네? 목강. 목이 강한 거. 목이 강한 걸로 해보라고. 좋다. 목. 그 50이거든. 자, 그럼 목이 이제 이 비가 되겠죠. 그게 비급이 되니까 비식.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관, 인성, 뭐 관성 이기니까 재성, 식상, 비급, 신강. 자, 목이 강하면 일단 그 육체적으로 비급이 강하면 목이 강하면은 요게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작살나는 거죠. 여기 작살나고 또 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여기 친구잖아.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가니까 엄마가 어떻겠어요? 공부도 좀 하고 엄마도 찾고 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하고 계속 노니까 이 엄마가 여기 엄마잖아. 내가 낳아줬으니까 그 엄마도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신강하니까 강하면 극설해야 된다. 그죠? 아까 교국과 이제 찾는 방법 같습니다. 그 야들이 일단 한 편이잖아. 일단 편은 갈라집니다. 인비와 식재관이 한 편이죠. 이렇게 이제 요 줄기는 한 편이고 요 서희 한 편이거든. 그러면 야가 강하면 그 금이 용일 수도 있고 또는 설기하는 야가 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용신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희신 기구신은 자동으로 정해질 수 있잖아요. 용신만 찾으면은 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용을 쓰고 여기 참 금을 쓰고 어떤 경우는 화로 써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토생금 금생수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자 일단은 자 양을 자 물상적으로 보면 나무가 지나치게 많다. 그죠? 화를 용으로 쓰면 일단 우리가 오행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는 목이 화를 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확 더 자라죠. 외부적으로 보면 어떨까? 더 비대해져 보입니다. 숲을 이루게 되죠. 그죠? 금을 쓰면 어떻습니까? 가지치기. 그렇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금을 쓰는 게 유리하죠. 일단 그걸 용으로 쓴다. 화는 그 다음에 것으로 보고 요걸 하고 나면 정리되고 나면 화가 있는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용수고 나면 야는 화가 오면 쭉 자랍니다. 훨씬 더 유리한 경우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을 용으로 쓰고 아들 셋 있으면 간성이라면서요. 아들 셋 있으면 간성으로 쓰인다면서요. 우리 아들 서희나 있거든. 아들 이 식상돼요. 아들 그거 아니 우리 신랑 거거든 지금. 그래 아들 쓰면 관성이지. 그럼 간성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쓰는 게 안 나요. 아니지. 관성에 의해서 내가 자제해야 되는 거잖아. 자제. 네. 자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환경이 갖춰지면 이 환경이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제함, 그래서 가정을 갖추고
그 함 가운데서 이제 화를 쓴다는 얘기죠. 화는 뭡니까?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절제되고 통제되고 가정에 충실한 그 제한적인 그 가운데서 내 모든 일을 함, 이거잖아요. 딱 그게. 그러면은 그 하는 일이 빛난다. 하니까 빛난다. 그거예요. 이 일에 너무 치이면 어떻습니까? 이 일에 내가 바깥 일에 너무 신경 쓰면 자식들이고 뭐고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가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집에 가정에 애들한테 먼저 충실함의 조건 하에 내가 사회적 바깥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관성은 이 자식이 있으니까 관성이 이지 않느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맞습니다. 맞으나 이제 이 목한테서는 관은 이 관성이지만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그죠? 그 관에 연계해서 또는 관과의 거래 관계거나 참 그런 거 하겠죠. 그런 함이 굉장히 나한테는 용신을 쓰는 거니까 얼마나 유리하겠노 이거죠. 이 말이야. 이쪽으로 잘못 쓰면은 이 길을 배제하고 이쪽으로 쓰면은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용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바탕 하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 환경을 만들어 놔놓고 써야 된다. 그래서 용은 주도적인 용은 이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용은 찾아진다는 거죠. 또 인성이 강하면 용을 비겁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 50, 그 30이라는 인생이 30. 그건 세 번째 하고 두 번째 인성이 강하면 인성이 강하고 야는 또 약해. 그죠? 야는 약하고 인성이 강하면 아까 두 번째 이야기잖아. 두 번째 이야기는 뭘 용서를 해고 이 사람은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남의 얘기만 주도적으로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좋겠네요. 이거지. 그죠? 두 개가 있어야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 좋은 걸로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환경주도적으로 인성이니까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을 못 내, 내가 주체성이 떨어지니까 그 환경주도적으로 예 그게 맞겠네요. 그게 옳은 생각입니다. 이거죠. 그럼 자기 주체성 없어지잖아.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지언정, 그죠? 그러면 그만큼 내 주체성이 이제 결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있으면 만약 인성과 분리되면 어떻습니까? 신약인 거죠. 인성에 의해서 신강이 됐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놔두면은 아까 마마보이 형 그죠? 어떤 그런 형으로 띄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해야 되나? 원래는 볼게요. 아까 이게 한편이라 했어. 한편이라 했어. 그럼 한편이면 인성이 있어서 신강한데, 그죠? 그러면 한편 말고 용을 반대편에서 신강하면 일단 반대편에서 찾아라라고 기본 조건을 책에 나와 있잖아요. 약하면 인비에서 찾고 강하면 반대에서 찾아라. 그걸 찾아라 했는데 지금 여기 강하잖아. 어쨌든 간에 인성이 강하잖아. 그 인성이 강하지만 나는 따로 놔두면 내가 약자다 이 말이야. 약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잘 봐야 돼. 요게 많으면 물론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 조건 중에는 자 요게 많으면 첫 번째로는 자 요거를 자 극하는 거 있잖아. 극하는 거 있잖아. 야예요. 그죠? 야가 있나 없나. 야는 무조건 이제 이 용어로 쓰여짐이 야를 제도권 묶는데 아주 용이하게 쓰여진다. 그럼 야가 없으면 또 이러잖아. 야가 약해지면은 더 신약하게 되잖아. 지가 약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를 쓰면 한편에서 일단 그죠? 약자는 신약하면 한편에서 찾아야 되고 신강하면 반대편에서 찾아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야는 일단 신강한 명인데 반대편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다가 보니 극설이잖아요. 많은 거는 극하는 거와 설하는 거 두 개잖아.
근데 그 가자니 신간이라서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토라. 그래 토를 쓰다니 술을 죄되면 내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을 일단 써. 목으로서 나의 자꾸 이 인성 엄마한테서의 보호받음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고 학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야는 내 체력 관리도 하고 또 내 혼자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친구들도 좀 사귀고 대외 활동을 좀 하거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야들 바탕은 누가 지킵니까? 토는 목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토가 있으면은 토가 물을 가로막고 나면 얘가 설 데가 없습니다. 얘가 그나마 이 주변에 뭐 강이든지 이래 주변에 뭔가 있어서 내가 나무로 약간 내 혼자 하나 달라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약하니까 강가에 서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 이 토마저 이 강을 막아버리면은 야는 진짜 사방천지에 아무것도 없는 나만 딱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벌판에 혼자 딱 있는. 그래서 요걸 먼저 용어로 쓰니 약하다고 야가 없으면 약하니까. 그래서 요걸 설기하고 설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연히 토도 설 수 있음이죠. 내가 뭔가 갖추어져야지 토를 쓰려고 하면 무조건 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반대로 내 지난번에 했잖아요. 토는 목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라 했잖아요. 그래 토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럼 용이 정해지면 희신은 나를 도와주는 거 됐잖아요. 희신은 그러면은 자칫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는 거는 야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를 보호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거든. 야는 일간이잖아. 그러면 야는 뭐에 피해당합니까? 금에 의해서 피해당하잖아. 그럼 내 명 속에 만약에 금이 있어. 그럼 희신을 뭐로 써야 될 거냐? 야는 이제 겨우 홀로 서기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누가 했노? 예. 그러니까 금에 의해서 제도 통제당하다 보면 얘가 제자리에 설 수가 없이 지나치게 자꾸 내가 건강 학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어디 뭐 매일 가지고 뭐 직장생활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를 봤어. 적정의 섬으로 인해서 화는 내가 하는 일이거든. 어떤 일, 내가 지식을 갖추어진 것으로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내가 체력도 좀 관리한다고 했죠. 운동 겸하면서 그래 함이 이거는 자율적인 어디 곳에 얽매이지 말고라는 거예요. 좀 자율적인 어떤 그런 이 화나는 성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용을 보호하는 귀신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돌아간다. 그러면 기부신 희용이 다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또 있어. 인비가 1번, 2번이고 인비가 같이 있으면 상당히 이게 이제 준비되는 얘기예요. 인비가 같이 강해지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 그 품태물 참 안 받으셨죠? 근데 좀 이따 드릴게요. 품태물 인비가 같이 강해지면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을 잘 합니다. 잘 들어요. 참모들 이야기 잘 듣고 그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명의 용신은 어디서일까요? 이 명의 용신 여기서 이 운이 오면 이 운을 내가 정치하고 왜 준비되어 있거든. 내게 이게 있으면 없는 것을 내가 용으로 써야 되고 이거는 과정이잖아. 그럼 결과를 잘 챙겨라. 그럼 결과가 돌이 되거든. 언니 꼬박꼬박 갖다 열어라. 이런 어떤 논리인 거죠. 그럼 용을 이제 이쪽에서 찾으면 용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하세요. 아 그러면 심각하거나 심약하지 않고 중간 정도인 사람 그렇지. 어떻게? 예, 중도적인 것도 있죠. 네. 아까 안 웃었잖아. 아 그 했어요. 예, 중도적인 건 이제 그